보행자에게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도로 위 운전자에게는 좀 짜증나는 존재다 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렇죠. 생겨버리면서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PM이라고도 불리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쉽게 말해서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대 말부터 관련 업체들이 여럿 생겨났고 또 사용자도 증가하면서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의 동향을 보면 아예 사업을 접거나 다른 업체들한테 인수합병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업계의 대표 플레이어인 싱싱의 운영사인 PUMP와 킥고잉의 운영사인 올룰루가 합병을 하겠다고 전해져 큰 화제가 됐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배경은 무엇이고 또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전반적인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민재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는 싱싱하고 킥고잉이 서로 이제 합쳐졌다 이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인수합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싱싱과 킥고잉이 합병 소식을 전해온 건 지난달인 8월 26일이었습니다. 예, 예. 골자는 싱싱이 존속법인으로 남지만 각사의 브랜드 및 서비스는 이전과 같이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예, 예. 그래서 싱싱과 킥고잉 앱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앱으로 싱싱과 킥고잉 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겠다라는 예, 것이 양사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에선 인수합병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싱싱과 킥고잉의 합병이 특히 주목을 끈 이유는 이들 업체가 업계의 1세대 업체라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화를 이룬 업체들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양사 모두 한때는 시장을 주도했던 플레이어들이었는데 합병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것이죠. 우선은 약간 쉽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싱싱이 킥고잉을 이렇게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킥고잉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 킥보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싱싱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무렵에 이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둘 다 1세대 업체들이라서 약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제 뭐 킥고잉도 좀 보고 싱싱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두 회사가 이렇게 인수합병을 결정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 시장에서는 양사의 합병을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사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 등을 보면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존속법인으로 남게 되는 싱싱의 3년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매출은 112억 원, 118억 원, 148억 원을 기록하면서 네. 이제 성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영업 손익을 보면 마이너스 이제 영업 손실이죠. 네, 영업 손실이죠. 예. 예, 75억 원, 11억 원, 31억 원으로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23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결손금은 215억 원이 넘습니다. 네. 보유 중인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5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덧붙이자면 PUMP가 지난해 쓴 영업 비용은 모빌리티 판매 원가나 판관비 등을 합쳐서 예, 18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는 이어지고 재무 상태도 악화한 만큼 모종의 자구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싱싱도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킥고잉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약간 싱싱한테 그 흡수되는 거를 선택했을 것 같고. 예, 킥고잉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킥고잉의 매출을 보면 2021년부터 113억 원, 133억 원, 예. 142억 원으로 역시 성장하긴 했는데요. 예.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을 35억 원, 예. 36억 원, 53억 원으로 이제 늘리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킥고잉 역시 적자가 누적되면서 결손금은 170억 원 넘게 쌓였고요. 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킥고잉이 지난해 지출한 영업비용은 195억 원으로 싱싱보다 좀 더 많았는데요. 네. 정리하면 양사 모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런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이어갈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약간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인수하는 쪽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되는 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러면은 약간 인수로 인해서 약간 그 모회사 자체의 경영도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적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싱싱이든 킥고잉이든 둘 다 약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두 회사가 합쳐지면은 오히려 약간 적자 폭만 더 커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어쨌거나 살림살이를 하나로 합쳤으니까 비용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합병이 정말 양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 이렇게 합병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싱싱과 킥고잉 모두 지난해 혹은 그 이전부터 동종업계 타 업체들의 매각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이제 밸류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이 밸류를 낮추지 않았고 결국 이 두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업체도 이제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매각 등 다른 출구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우리끼리라도 합병을 해야 한다고 논의가 모아진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값을 낮추기는 싫었던 거네요. 누군가가 이제 그러면 그런, 주주들이 절대 몸값 낮추면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들끼리 이제 해갖고 어떻게 좀 상황을 좀 모색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모로 좀 적지 않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싱싱이든 뭐 킥고잉이든 싱싱이든 두 회사 모두 한때는 이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를 주도하던 회사라고 그 약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회사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분명 업계 선두주자였던 이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에 몰리게 된 게 약간 뭐 업계에서의 뭐 점유율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업체 모두 이제 시장 초반부터 이제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선두주자가 맞았습니다. 태동기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도권을 잡고 저변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싱싱은 2019년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고 킥고잉은 그보다 앞선 2018년도에 이미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면서 실탄도 일찌감치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오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양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의 증감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장 데이터 조사 업체인 모바일 인덱스가 제공하는 업체별 MAU를 보면 시장 초반에 비해 양사의 사용자가 감소세를 띄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만 해도 싱싱과 킥고잉의 MAU는 28만 명 그리고 2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더스윙이나 빔, 디어 같은 경쟁사의 MAU가 각각 10만 명, 18만 명, 16만 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주도권을 좀 이제 가져가는 모양새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기간 이제 38만 명의 MAU를 기록한 지바이크 정도를 제외하면은 양사가 거의 이제 선두 주자였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죠. 그 말씀해 주셨던 무료 업계가 2021년을 다시 떠올려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확실히 약간 싱싱이나 킥고잉 같은 그 브랜드를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뭐 공유 킥보드들이 어디 막 도로 위에 이렇게 사실 뭐 널브러져 있었고 많이 좀 약간 미간을 찌푸렸던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상황은 1년 만에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22년 3월 기준으로 싱싱과 킥고잉의 MAU는 각각 15만 명 그리고 10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1년 만에 절반 혹은 절반 가까이 사용자가 이탈했다고 볼 수 그렇네요. 있는데요. 같은 기간 더스윙 등이 무서운 속도로 사용자 몰이에 나서면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네. 통상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양강 구도가 확고해진 것을 이제 2023년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해 3월을 보면은 지바이크와 더스윙이 각각 43만 명 그리고 34만 명의 MAU를 기록하면서 1, 2위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빔과 일레클도 각각 20만 명 수준의 MAU를 음.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싱싱과 킥고잉의 MAU는 15만 명, 16만 명으로 거의 이제 5, 6위권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 양사의 MAU는 1년 뒤인 올해 3월 이제 거기서 더 감소를 했고요. 사실상 시장 초반 플레이어였으나 주요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숫자를 좀 머릿속으로 더해 보니까 시장 전체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은 이제 뭐 상당 부분 늘어난 업체들도 꽤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뭐 싱싱과 킥고잉이 업계에서의 그 자신들의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예, 싱싱과 킥고잉의 입지가 위축된 건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운데 뾰족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 2020년 전후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엔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업체들까지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예. 당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들을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중에 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업체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당시 라임은 공유 킥보드 업계의 우버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예. 뭐 제법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었는데 글로벌 각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라임 외에도 호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유런과 미국의 또 다른 업체인 버드가 2021년 예. 국내 시장에 진출했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다트, 알파카, 디어, 윈디어 등이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난전을 벌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공유 킥보드를 이렇게 타본 적이 없어갖고 예, 잘 예. 몰랐는데 이게 엄청 그 업체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의 뭐 네. 춘추 전국 시대네요. 약간 그렇죠. 보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뭐 압도적인 1등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막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시장이니까 굉장히 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경쟁 구도가 이렇게 치열해지면 업체들끼리 약간 출혈 경쟁, 네.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약간 경쟁이 좀 벌어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업계가 딱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공유 킥보드라는 것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신문물이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한 니즈도 컸을 거예요. 어쨌거나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타볼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 고객으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도 출혈 경쟁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나 패스 상품 같은 것들을 너도 나도 내놨는데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버드는 국내 시장에 진출했던 2021년 8월 한 달 동안 예. 무료 체험 이벤트를 열었어요. 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제 정보를 이제 보통 등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당 10분까지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2장씩 제공을 한 건데 한 달 뒤인 9월엔 아예 2주 동안 그 1회당 30분 이용이 가능한 쿠폰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쿠폰이 소진된 이후에도 30분 이용이 가능한 쿠폰을 무제한으로 발급을 해줬고요. 이게 그러면 이런 그 쿠폰이 약간 소비자 가격으로 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소비자가 기준으로 말씀을 예. 드려보면 업체마다 요금 부과 체계나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렇죠. 예. 잔금 해제 비용이 대략 1,500원 예. 혹은 그보다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분당 주행 요금이 서울 강남 기준으로 한 150원 내지는 150원. 예. 그 언저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분만 타도 거의 한 3,000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30분 정도를 만약에 탔다라고 했을 때는 택시를 좀 짧게 탔을 때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셈이죠. 사실 버드 말고도 이런 식의 이제 공짜로 한번 타보세요. 이런 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한 곳들이 많았었는데요.
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이 제공했던 구독 상품의 구색을 보면 소비자가나 이제 정가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좀 저렴하게 제공이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이런 식으로 약간 출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이 업계에서는?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예, 예. 이유 때문에 지금은 뭐 그때처럼 치킨 게임이 이어지지는 않고 네.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공유 킥보드가 등장한 지도 거의 뭐 한 5년 이상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타볼 사람은 다 타봤다고 그렇죠. 봐야 합니다. 이제는 이용할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5년 동안 뭐 아무리 해도 안 네. 타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저걸 타봐야겠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네. 이제 마케팅 하는 건 진짜 돈 낭비죠.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예. 알릴 목적의 프로모션을 굳이 하지 그렇죠. 않는 그런 예. 추세고요, 현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런 과감한 프로모션을 할 여력이 되는 업체들도 사실상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투자금들이 많이 소진이 되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업계를 보면 이제 뭐 지바이크나 더 스윙처럼 성장도 잘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버는 회사들도 분명 있는 거잖아요. 분명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출혈 경쟁이라는 거는 꼭 뭐 싱싱과 킥고잉만 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이런 업체도 다 했던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어떤 업체는 이렇게 나름 이제 승세를 잡았고 어떤 업체는 이렇게 좀 지금 쇠락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막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킥보드 두고 누가 이제 그 이용자들이 탈 수 있게 하고 다시 수거해서 또 두고 약간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서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가 좀 내밀하게 살펴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도 되고 예. 비즈니스 모델도 비슷하고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각사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나 운영 노하우가 조금씩 이제 다르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킥보드를 어디에 비치해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들 전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킥고잉이나 싱싱 같은 업체들이 이제 서울이라든가 뭐 강남 이런 곳에 기기를 많이 갖다 뒀는데 지바이크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기기들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스윙도 신도시 같은 그런 이제 서울이 아닌 바깥쪽에서 좀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근데 나중에 네. 들어보면은 네. 대중교통 인프라가 다소 빈약하고 예. 그래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서울보다 이렇게 좀 더 니즈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제가 뭐 이제 이유가 있어갖고 요즘 이제 목포나 무안 쪽을 정기적으로 가는 일이 있는데 뭐 버스가 뭐 30분에 한 대씩 오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예. 근데 완전 목포 도심은 아니고 좀 목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긴 해도 근데 목포면은 굉장히 그래도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버스 전광판 보면 30분 기다리라고 하고 서울이랑은 좀 다르죠. 예. 서울하고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되게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니었나. 탈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약간 그리고 또 약간 농업 지역을 끼고 있는 그 지방을 가보면은 진짜 뭐 공장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은 진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예.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은 지방의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진짜 자전거로 쫙 타고 가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오히려 이게 되게 수익성 면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지방이라던가 뭐 서울 외 지역에서 사업을 이제 초반에 그렇죠. 이렇게 좀 힘을 줬던 업체들이 꽤 재미를 많이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비치를 해둘 건가 외에도 뭐 이를테면은 가맹이라던가 위탁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실까, 활용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업체마다 전략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네.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쓴 대표적인 업체가 더스윙인데 더스윙 같은 경우에 사업 초반에 돈이 좀 이렇게 부족했다고 해요. 그렇죠. 투자라던가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직접 킥보드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대신에 가맹 사업자를 확보해서 기기를 마련하고 그거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제 사세를 이제 키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디테일들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업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이제 비슷비슷해 보였는데 실제로 이제 까서 보면은 업체마다 이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디테일들이 뭐 이제 그거 하나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뭐 이제 좀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누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거 외에도
뭐 박리담회로 음. 뭐 사용료 적게 받고 회전율을 뭐 최대한 극대화한다던가 뭐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회전율은 떨어져도 좀 적재적소에 비치를 해서 사용료를 좀 더 많이 받겠다. 뭐 이런 전략도 있고 그래서 다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때요?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약간 먹구름이 좀 껴있나요? 한마디로 시장을 떠날 업체는 다 떠났고 뭐 음. 이제는 소수의 업체만 남아서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5월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격을 실제로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골자는 무엇이냐면 이전과 달리 면허가 없거나 혹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이나 이제 과태료를 내도록 한 것인데 이게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아 그럼 지금 그 중학생들이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건 불법인 거네요. 타면 안 되죠. 면허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타고 다니던데 저희 그게 이제 중학 교복 입은 친구들 많이 타고 다니긴 하던데. 그게 뭐 면허 인증을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음. 있고 업체마다 뭐 이렇게 해놓은 뭐 세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혹은 이제 뭐 부모님 것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 그거는 보면은 모르겠네요. 그 막 그 킥보드 하나에 한 4명이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 헬멧도 하나도 안 쓰고 막 그것도 도로를 이렇게 네, 그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왜냐면 위험한 거니까. 운전하다 보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친구도 예. 옆에 지나다니면은 아무튼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타격을 예. 그때 굉장히 많이 입었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탈 수 있었던 사람도 못 타게 됐다. 일단 10대들이 못 하니까. 예. 그다음에 뭐 면허증이 있어도 탈 수 있는 사람도 그 헬멧을 매번 써야지 안 걸리니까 그 번거로우니까 안 타고 만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진 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라임이나 뉴런, 버드, 윈드 이런 곳들이 사업을 접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남은 업체들 사이에서는 먹고 먹히는 인수합병이 이어졌는데 네, 예. 2022년엔 지바이크가 구구라는 업체를 인수했고요. 더스윙은 올해 7월에 디어와 자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쪽에 이제 기기하고 앱 운영을 넘겨받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유의미한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를 보면은 크게 한 6개사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바이크하고 더스윙 그리고 이번에 합병한 싱싱하고 킥고잉이죠. 예. 그다음에 빔 모빌리티, 일레클, 카카오 티 바이크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이들이 생존하고 성장을 이제 도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존한 이 업체들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기는 괜찮은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는? 글쎄 뭐 위기에 막 직면해서 네. 고사 위기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뭐 다만 이제 시장 상태가 막 그렇게까지 긍정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싱싱과 킥고잉 그 재무제표로 떠올려 보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뭐 더스윙이나 뭐 지바이크 예. 이런 데는 흑자도 나기도 해요. 나서 이제 뭐 업체마다 뭐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계속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이번 취재를 위해서 소통을 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이제 올해 라이드웨스가 전년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가량 감소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전처럼 우선 그 신규 고객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젠 타볼 사람 다 타봤고 그렇죠. 이제 안 탈 사람은 뭐 죽어도 안 마케팅을 타죠. 해도 어차피 안 타니까. 예. 저 같은 사람 진짜 안 탈 거예요. 그게 좀 잘 늘지 않는다는 점 그게 하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특히 이제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있죠. 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이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도 하나의 요인일 수가 있어요. 이제 소비 심리도 약간 위축이 된 상황에서 뭐 택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 타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뭐 시장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업계 톱 2로 이제 그 업계 예, 양강으로 예. 불리는 이제 더스윙이라든가 지바이크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의 속도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작년에 되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목을 많이 끌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기울기가 살짝 좀 낮아졌다. 완만해졌다니. 예, 완만해졌죠. 예.
대여섯 개 업체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여기도 막 그렇게 엄청 상황이 좋은 것만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약간 이 업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계에서 어떻게 더 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마다의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바이크는 지난해 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요? 예. 예. 그 뭐 이제 글로벌 무대로 이제 예. 나아간 바가 있고 더스윙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리스 혹은 이제 뭐 렌탈 사업 등 신사업에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기 자전거를 되게 많이 늘리고 있어요. 참고로 전기 자전거는 헬멧을 안 써도 페널티를 안 받습니다. 아, 그게 법적으로요? 자전거에 준하는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헬멧 안 써도 되니까 진입장벽이 좀 상대적으로 낮죠. 그 다음에 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2030 남성들이 주로 탄다고 해요. 이제 그래요. 제 주변도 그쵸? 킥보드 많이 타는 그 형이 한 명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자전거는 그 외의 세대라든가 여성 유저도 뭐 많이 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타고 다닐 때 뭐 시선도 조금 더 닿기도 하고 아무래도. 네. 아 근데 제가 그 킥보드를 그 한번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커요. 그리고 킥보드요? 크고, 아니, 그 전동 킥보드 크고 좀 무거워갖고 좀 체격이 작은 사람은 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약간. 그리고 옛날에 라임 같은 업체의 기기를 보면은 예. 이게 목이 되게 높았어요. 아, 이게 서구인의 체형에 맞춰서 그랬을까요? 예, 그게 이제 미국 업체들이니까. 뭐 사실상 이제 그랬다라는 것이 업계의 음. 중론인데 그 해외에서 있던 거 이제 음. 한국으로 가져와서. 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그냥 평균 남성 정도의 예, 키인데 그렇죠. 저한테도 이게 컸으니까 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뭐 사회적으로 현재로서는 약간 뭐 킥보드에 대한 그 인식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약간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위험하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너무 그래갖고 이제 킥라니 그 킥보드하고 약간 고라니 해갖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녀석들이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멸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약간 현재로서는 뭐 보행자나 뭐 운전자들한테 뭐 크게 환영받는 존재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킥보드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뭐 친환경 탈 것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도시 미관을 해친다던가 너무 막 막 버려놓더라고요. 막 집 앞에다가. 이제 그게 이제 뭐 프리 플로팅 방식이라고 이제 뭐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는 도시 미관을 해친 자기들이나 점을 좀 풀이죠. 뭐 간과할 수 없으니까 예.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에게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도로 위 운전자에게는 좀 짜증나는 존재다 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렇죠. 생겨버리면서 좀 불청객이 된 음.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킥보드에 맞춰진 인프라가 아니잖아요. 도시 그러게 설계 그렇죠. 예. 자체가 킥보드를 염두에 두고 그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기기가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도입이 됐을 때 일종의 좀 지체 현상이 좀 발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게 뭐 향후에는 좀 슬기로운 해결책이 나오고 또 뭐 사회적인 컨센서스도 좀 마련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번 방송에서는 싱싱과 킥고잉의 합병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가 현재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시청자님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